오늘의 첫 번째 주의 영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 영상입니다. 먼저 보시죠. 여권의 대부 유시민 작가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한마디로 미친 짓입니다. 이걸 또 그대로 갖고 와서 써먹네요. 법원은 불소추 특권의 소추가 공소 유지는 포함되지 않고 공소 제기만 의미한다고 이미 판결을 했습니다. 공소 제기만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불소추 특권을 내세워서 재판을 멈춰 세웠지만 그 법적 근거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재판을 재개해야 합니다. 2월 이거 19일 너무 지기현 팩트체크가 판사는 필요해 대한민국 헌법 제84조가 말하는 소추는 공소제기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의 재판을 중지할 법적 근거는 명백하게 사라졌습니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이상입니다. 이 폭정을 거듭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과 제대로 싸워주고 보수 진영의 단일 대우를 만들어서 정말 효과적으로 이 정권을 견제해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그런데 내 말이 맞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내가 해결해야 된다. 또는 내가 잡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만 설치게 되니 국민들이 보기에는 바로 그 사람을 가짜 엄마로 보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적전분열은 안 됩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의 영상 보셨습니다. 자, 이 영상 시청에 주의가 요구됩니까? 예, 심한 말 나올 뻔했네요. 요구된다고 보십니까? 판결문 지난주에 나와서 좀 논란이 많이 됐죠. 네. 그중에 일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은데 이건 좀 꼼꼼히 들여다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발언. 자, 갑자기 법원은 불소추 특권의 소추가 공소 제기를 의미한다고 이미 판결을 했다. 무언가 판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지난주 있었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문에 지기현 부장판사가 언급했던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정구승 변호사. 법적으로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팩트 체크가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건 네. 1심 판결이라고 하면서 절윤을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해놨으면서 그 그렇죠. 1심 판결을 근거로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죠. 그럼 1심 판결을 만약에 그렇게 따라서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면 윤석열은 내란범이다라는 걸 먼저 인정하고 시작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것 자체가 모순이고 법조계에서의 통설, 그러니까 다수설 소소설도 아닙니다. 거의 통설은 소추는 기소와 다르게 공소의 제기뿐만 아니라 이제 공소의 유지까지 포함한다는 게 법조계의 통설입니다. 네. 물론 지기현 재판장이 판결한 판결문 본문에서 그 공소의 제기를 의미한다. 누구의 표현처럼 공소의 제기만 의미한다라고 표현하진 않았지만 공소의 제기를 의미한다라고 늘과 많은 굉장히 예, 의미가 다른데. 워딩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워딩이 나왔던 근저를 살펴보면 이 쟁점 자체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가 가능하느냐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그 수사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공소제 유지가 쟁점이 아니어서 그걸 다루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거를 고지고대로 공소제기만을 의미한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워딩을 떠나서 그 다음 문장이나 다다음 문장 아니면 전체적인 맥락을 본다고 하면은 네. 결과적으로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재판이 재개된다라는 건 원활한 직무 수행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니까 지기현 재판장의 판결문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공소 유지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지기현 재판장은 공소 제기를 불소추 특권은 공소 제기를 의미한다라고 했고, 근데 여기에는 결국은 공소 유지도 다 포함이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네. 거고, 그게 통상적으로도 모두가 이해하고 있는 방식인데. 법조계의 통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는 그 조사를 싹 바꿔가지고 공소 제기만 의미한다라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을 하면서 수사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좀 얘기를 한 거죠. 심지어 다음 그 문장, 그 다음 맥락에서는 바로 그렇게 결국 대통령의 원활한 직무 수행의 보장을 위한 것이다.
그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원활한 직무 수행이 어렵게 하는 재판은 이건 중지가 되어야 중지가 되는 되어야 거죠. 된다라는 것을 직위원 재판장의 판결문만 보더라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 그러면, 부분을 네. 왜 판단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일단 그렇죠. 먼저 쉽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네.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법리 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헷갈릴 수 있어요.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이라는 게 대통령은 재임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단 형사상 소추를 받을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제한적으로. 네. 내란, 외환의 죄를 범했을 때. 이거 이제 많은 분들이 헌법 공부를 이번에 많이 내란 하게 사태 때 하게 됐죠. 그래서 네. 헌법 84조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그러면 왜 이 부분을 재판부가 판단했느냐? 피고인 윤석열과 그 변호인들이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야, 우리는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 아니면 우리 저기 소추를 받을 이유가 없는데 수사 시작을 뭘로 했니? 직권남용. 직권남용으로 시작했잖아. 시작했어요. 절차적 문제가 있어. 야, 이거 애초에 이건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 범죄인데 왜 우리를 이런 식으로 기소한 거야? 이건 말이 안 돼라고 사실은 트집 잡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네. 여기에 대해서 야, 재판부는 이 부분은 명확히 했어요. 수사를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야. 수사는 할 수 있는 거야. 문제는 아까 정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수사의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하지 않았어요.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느냐. 강제 수사 이거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까지 판단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수사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직권남용 부분을 수사하다 보니 내란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현직 대통령도 소추를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 논리를 변호인들의 논리를 깨려다 보니 야 이거 말이 안 됩니다 하고 직위원 판사마저도 이 부분은 변호인 얘기를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어요 라고 사실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이 말을 한 건데 그렇죠. 지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거를 어떻게 보면 왜곡해서 이용을 한 거네요.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전인수식으로. 저는 조금 더 비판을 해보자면 사실 네. 직위원 재판장도 그 빌미를 좀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워딩만 살짝 바꿔서도 사실 문제가 안 생겼을 거예요. 국가소추주의에 입각한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의미한다. 라고만 썼어도 사실 저러한 왜곡이 불가능했는데 그런 여지를 좀 남겨놨다. 물론 다음 문장 확인을 해본다면 그런 취지가 아님을 확신할 수 있지만 네. 이렇게 불분명하게 글을 적시를 함으로써 아무래도 여지를 줬기 때문에 이건 재판장의 실수도 가미되었다라고 네.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의 영상 봤을 때 장동혁 대표 워딩을 받고 그다음에 김민수 그다음에 김재원 최고위원까지 보여줬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전륜을 하지 않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최고위원들 중에서 유일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어요. 김재원 최고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지난주에 장동혁 대표가 입장 발표에서 했던 거의 뭐 윤호개인을 그냥 공식 인정을 해버렸잖아요. 전륜을 하지 않고 그거에 대한 언급을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당이 난리가 났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어느 누구도 그 언급을 안 하고 이건 의도적으로 피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네. 프로 그러니까 직업적 최고위원으로서 어떻게 네. 보면 정치적 감각을 보여줬다. 그나마 저기 최고위원들 중에서 정치적 감각을 보여서 그거를 좀 중심을 잡는 역할을 했던 것 같다라는 거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당은 저쪽으로 계속 갈 거고 그게 과연 그 지방선거에서 승산을 높이는 일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 네. 정도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가짜 엄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러니까 가짜 엄마가 무슨 말이야. 이 영상만 보신 분들은 좀 궁금하실 텐데 솔로몬 재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금 지도부들은 진짜 엄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죽여서 나눠 가지려는 가짜 엄마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였는데 솔로몬 재판 얘기를 꺼낸 거죠. 네.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금 비판을 한 최고위원이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당이 사분오열 중이라는 거에는 사실 누구도 이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결정을 내리면 그게 지속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최근 들어서. 심지어 당명 바꾸는 것도요. 저류는 하지 않기로 했지만 당명을 바꾸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좀 국민의힘 당사 앞에 여의도 당사 앞에 국민의힘하고 이렇게 지워놓은 그 조형물을 언제부터 설치한 지가 언젠데 갑자기 그 당명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오히려 이게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해요. 맞아요. 합리적인 결정이다. 선거를 앞두고. 이 당명을 바꾸는 네. 애초에 의도가 뭐였습니까? 불리한 선거판에 조금이라도
이걸 좀 바꿔보겠다, 유리하게 우리에게 이끌어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미지를 좀 혁신해보겠다. 그렇죠. 물론입니다. 그래서 되게 위기에 처한 정치 집단들이 당명을 바꾸고 옛날 천막당사 기억하시죠? 기억하죠. 정치적으로 뭔가 이런 좀 효과적인 그 이벤트를 합니다. 그래야 리뉴얼. 유권자들한테 예, 좀 어필을 할 수 있겠죠. 네. 이 당명 개정은 그거의 뭐 하이라이트, 간판 교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번 선거 누가 봐도 쉽지 않은 선거잖아요. 네. 그리고 절윤도 안 하잖아요. 절윤도 안 뭔가 하고. 이기려는 의지는 없는데 간판만 갈아보자. 그래서 이게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만에 하나 이번 선거에서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명을 바꾸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거 이후에 그 당명을 가지고 다시 문을 닫을 수도 실패한 없고. 당명을 가지고 계속 끌고 가야 돼요. 그럴 수 있나요? 이제 혁신하기 또 힘들어요. 지금 선거 넉 달밖에 안 남았는데 넉 달 뒤에 당명 또 바꿉니까? 못 바꿔요. 그렇게 본다면 제가 보기엔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다. 지금 당명을 바꾸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선거 같으니. 이후에 좀 더 혁신을 해야 되는 순간에 오히려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일리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일리 있습니다.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보이는 게 그 브랜드를 어떤 걸 런칭을 하고 보통 인식이 되는 기간이 6개월이 넘게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도 이제 로펌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한 사무소를 냈을 때 거기에 이제 마케팅을 해서 인식하는 과정이 한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지금 이제 100일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바꾸는 게 과연 이득일까? 그리고 바꾼 상태에서 졌을 때의 책임 같은 걸 생각하면 논설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닐까 싶지만 저는 사실 그런 우려도 있다고 봐요. 아직도 TK나 이제 시골에서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번에 한나라당이 어디야? 네. 라고 물어보시는 네. 분들도 꽤 있는 걸 생각을 하면 분명히 당명을 바뀌었을 때 생기는 로스가 분명히 있을 거고 제가 장담컨대 만약에 당명을 바꿨다면 빈집을 털러 오는 사람들이 꼭 있었을 겁니다. 네. 네. 새 국민의힘, 뉴 국민의힘 이런 것들이 있었어서 그런 거로 인해서 얻는 로스가 어떻게 효과보다 적다고 생각해갖고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뿌리 깊은 지지층들은 또 고령이신 분들도 그렇죠. 많고 새로운 당명에 적응하는 데 시간도 필요하실 거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당명을 안 바꾸는 것이 아주 현실적인 선거 앞둔 전략이라고 보인다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오늘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 의원총회에서 원래 다루려고 했던 주제가 아닌 거를 뭐 오랜 시간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 박충희 논설위원님 취재해 보시니까 어떻든가요? 이게 사실 오늘 원래 이 지도부가 의원들의 의견을 묻겠다고 여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의원총회가. 그러면 사실 그 당의 가장 큰 현안을 얘기해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상식적으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 현안이 뭘까요? 선거 앞두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당이 네.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 네. 그리고 내란 재판 결과가 나왔으니 이걸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유권자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전할 것인가 이게 사실 좀 1번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오늘 주로 얘기 나왔던 그 의원총회 취지가 행정 통합 문제 대구 경북 아니, 행정통합 문제 중요하죠.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당명 개정 문제 당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죠. 하지만 선후 관계가 좀 이렇게 뒤바뀌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오늘 의원총회 중간중간에 의원들이 나온 걸 네. 우리 MBC 취재 기자들이 한번 또 다 물어봤어요. 어떤 내용이 오갔냐. 그랬더니 좀 쓴소리 많이 하는 조경태 의원 네. 같은 경우 본인은 이제 본인 소신을 얘기한 것 같아요. 이 절윤을 안 하면 당 참패한다. 그래서 국힘 지금 의원들이 윤석열 지금 순장존이야. 네. 이대로 죽자는 거냐. 국민의힘이 윤석열 예. 순장존이야. 세노딩이 나왔네요. 그럼요. 우리 섰고 대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인데 문제는 이런 얘기를 본인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깝죠. 네, 예. 네. 그리고 또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 오늘 대구 경북 통합 논의 많이 했다고 하는데 오늘 여론조사 결과 자기가 보니까 대폭락했다. 이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거 대구 경북 통합 당명 이런 거 논의할 이런 한가한 시기냐. 지금 이거 논의할 때냐. 여론조사 대폭락했는데 전략 짜야지. 제가 국힘 지도부라도 이건 좀 합리적인 의견이 아닌가 싶긴 네, 해요. 네. 예. 근데 그 대구 경북 통합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렇죠. 의제죠. 왜냐하면 밥그릇이 합쳐져서 하나로 그렇죠.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자리가 하나 줍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충북대전이었나요? 대충 신도시 이게 대충 충남. 특별 네, 예, 네. 그쪽도 아마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아마 자신들의 그 이익이 줄어들거나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가장 핫한 이슈인 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네. 보여집니다.